샬롬. 제목은 목걸이. 마틸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할 때 가져갈 지참금이 없었지요. 그래서 마틸드는 보잘것없는 어느 하급 관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 나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틸드는 늘 마음이 아팠죠. 그녀의 누추한 집에는 살림을 맡아 해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녀를 보며 마틸드는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았지요. 높다란 노쇠 촛대에 불이 켜진 조용한 응접실. 그곳은 난방 장치가 잘 되어서 후끈후끈하고 사람들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옛날 비단으로 벽을 장식한 거실, 값비싼 골동품들이 놓여진 우아한 가구들, 향기롭고 아담한 비밀의 방. 저녁 무렵이면 남자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넓은 방도 상상해 보곤 하였지요. 마틸드에게는 값진 옷이나 보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사치스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면서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였지요. 마틸드에게는 돈 많은 동창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친구를 잘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어 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죠. 어쩌다가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마틸드는 어김없이 며칠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마틸드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편지 봉투를 손에 든 남편이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 마틸드는 얼른 봉투를 뜯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있었지요. 문교부 장관 조르주 링포노 부부가 1월 18일 월요일 저녁 관저에서 파티를 열고자 하오니, 마틸드 부부도 파티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생각처럼 기뻐하지 않았지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초대장을 식탁 위에 팽개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여보, 기쁘지 않소? 당신에게 나들이 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남편은 힘주어 말을 이었지요. 서로 이 초대장을 얻으려고 다투었소. 나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몇 장 돌리지도 않았단 말이오. 그날 파티에 가면 유명한 고관들도 모두 볼 수 있을 거요. 마틸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저더러 무엇을 걸치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 저번에 그 장에 갔을 때 입은 옷 있잖소. 그거 좋던데. 어느새 마틸드는 울고 있었습니다. 굵은 눈방울이 눈가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죠. 왜 그래요, 마틸드? 왜 우는 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마틸드는 가까스로 슬픔을 가라앉힌 다음 볼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 파티에 갈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 초대장은 당신 친구들에게 주세요. 남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틸드, 옷 한 벌 마련하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소? 어느 자리에든 입을 수 있고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말이요. 마틸드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400프랑이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엽총을 사려고 꼭 400프랑을 저금해 놓았는데 여름 휴가 때 몇몇 친구들과 종다새 사냥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해 버렸습니다. 그래,
400프랑을 줄 테니 좋은 옷을 사 입도록 해요. 드디어 파티에 참석하는 날이 가까웠지요. 마틸드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오? 며칠 동안 얼굴빛이 안 좋으니 말이오. 남편이 물었죠. 보석도 폐물도 몸에 붙일 거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딱해요. 얼마나 궁상맞아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마틸드는 차라리 파티에 가지 않는 게 낫다고 하였습니다. 꽃을 달고 가면 될 거 아니오. 요새는 그런 게 아주 멋있어 보이던데 10프랑만 주면 훌륭한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 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러긴 싫어요. 돈 많은 부인들 틈에 낀 가난뱅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때 남편이 무언가 생각난 듯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참 바보로군. 당신 친구 프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 봐요. 보석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번에 들어줄 거 아니요? 아참. 마틸드로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이튿날 마틸드는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석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프레스티의 부인은 검은 비단 상자 하나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마틸드는 몇 개의 반지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을 살펴보았지요. 그녀는 그것들을 거울 앞에서 걸어보다가 이런 것 말고 더 화려한 건 없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건 어떠니? 마틸드는 비단 상자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마틸드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 제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걸이 빌려줄 수 있니? 물론이지. 마틸드는 친구의 어깨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입을 맞춘 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드디어 파티 날이 되어 마틸드와 남편은 파티장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우아하였지요. 많은 남자들이 마틸드에게 시선을 멈추었고 그녀와 춤추기를 바랬습니다. 장관도 마틸드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끌렸지요. 마틸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 남자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무도회장을 나왔죠. 자, 이거 입어요. 남편은 마틸드의 어깨에 자신의 낡은 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틸드는 값비싼 모피 옷으로 몸을 감싼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둘렀지요. 밖에 나가면 감기 들어요. 내가 마차를 부를 테니 잠깐만 기다려요. 남편이 말했지만 마틸드는 급히 층계를 뛰어 내려갔습니다. 부부는 마차를 잡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생강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신히 낡은 마차를 타고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틸드는 다시 한번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순간 마틸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오? 남편이 옷을 벗다 말고 물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뭐? 목걸이가 없어져? 놀란 두 사람은 호주머니는 물론 외투 자락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요. 그렇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티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있었소? 그럼요. 장관댁 현관에서도 만져봤는걸요. 길바닥에 떨어뜨렸다면 소리가 났을 거고 마차 안에 빠뜨린 게 분명해. 마차 번호 생각나요? 아니, 당신은? 저도 생각나지 않아요. 남편은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바닥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소. 남편이 나가자 마틸드는 넋을 잃은 채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길에서 목걸이를 찾지 못한 남편은 다시 경찰청으로 신문사로 마차 회사로 뛰어다녔습니다. 마틸드는 초조한 마음으로 온종일 남편을 기다렸지요. 저녁 무렵에야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소. 뭐라고요?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수선 정리라고 말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거 아니요. 마틸드는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목걸이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체념한 듯 마틸드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걸로 돌려주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튿날 부부는 목걸이 상자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보석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장부를 들춰보았지요. 그 목걸이는 저희가 판 것이 아닙니다. 상자만 드렸나 봐요. 부부는 똑같은 목걸이를 찾으려고 이 가게 저 가게로 돌아다녔지요. 근심에 쌓인 두 사람은 마치 병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느 가게에서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걸이의 값은 무려 4만 프랑이었지요. 주인이 36,000프랑까지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부부에게는 그 목걸이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사흘 안에 다시 올 테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지 마세요. 그 뒤 남편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닥치는 대로 빚을 얻어 간신히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마틸드는 남편이 마련한 목걸이를 가지고 브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갔지요. 상자를 내민 마틸드는 친구가 보석이 바뀐 것을 알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이제야 가져왔어? 내가 쓸 일이 생겼더라면 어쩔 뻔했니? 브레스티의 부인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다행히 상자 뚜껑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이제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만 하였지요. 먼저 지붕 및 다락방으로 이사를 가고 스스로 집안일을 해야만 하였지요. 설거지와 세탁을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먼 곳까지 나갔습니다. 또 매일같이 층계를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올라야 했지요. 마틸드는 빈민굴의 부인처럼 바구니를 끼고 시장에 드나들면서 물건값을 깎다가 욕을 얻어먹으며 한 푼 두 푼 절약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밤까지 장부 정리나 서류 정리를 해주었지요. 마틸드 부부는 이렇게 10년 동안 일을 해서 마침내 모든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틸드의 손은 집안일로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요. 마틸드는 이제 억세고 가난한 살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마틸드는 창가에 앉아서 지난날의 파티를 떠올랐지요. 목걸이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틸드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한평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지요. 작은 일에도 사람은 파멸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기도 하는구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마틸드는 상제리제 거리를 산책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틸드는 우연히 프레스테의 부인을 발견하였지요. 오랜만이야. 하지만 프레스테의 부인은 마틸드를 얼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 마틸드야. 어머나 가엾게도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그 고생이 다 너 때문이었단다. 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장광 때 파티에 가려고 너에게 빌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기억나니? 응, 그 목걸이가 어쨌다는 거야? 그때 그걸 잃어버렸어. 프레스테 부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돌려줬잖니. 그건 똑같은 모양의 다른 목걸이였어. 그걸 구해다가 너에게 주고 그 빚을 갚느라 1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한 거야. 다행히 지금 다 해결되었지만 말이야. 브레스테의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친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 가엾은 마틸드. 그때 빌려간 그 다이아몬드는 가짜였어. 500프랑밖에 안 되는 값싼 거였다고. 끝.